네, 월가 현지의 생생한 시각 인터뷰 통해서 알아봅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따라 피로가 둘이서 피로가. 약간 의상의 깔맞춤 같은데? 어디가요? 뭐 이렇게 주황색과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살짝 부담스러운 의상이네요. 예, 많이 뚫렸는데요. 네네. 주황색 시원하시겠어요? 예, 많이 시원하지만 손이 차니까 넣지 않도록. 네. 자, 주황색과 분홍색 다른데. 멀리서 괜찮으세요? 보면은 뭐 괜찮으세요? 알이 없어가지고. 방송 끝나고 바로 옷 갈아입으세요. 이렇게 하고 햇볕에 나갔다가 네. 몸이 얼룩덜룩하게 잘못 태닝이 되는 경우를 제가 요즘 같은 봤거든요. 여름에는 네, 큰일 진짜 납니다. 예. 큰일 밖에 나요. 30분만 서 있어도 온몸이 이제 달마시안으로 될 수가 있어요. 저 양- 망사 사이로. 달맛이야. 양산 하나 사주시면 제가 꼭 챙겨서 매일 들고 다니겠습니다만. 제가 반지하에 살아가지고 양산이 없어요. 뭐 또 기생충 코스프레를 그렇게 영화 못 봐서 슬프니까 바로 네네. 이야기할게요. 스포 안 할게요. 하지 말아주세요. 예, 첫 어벤져스 번째도- 안에서 좀 감사했습니다. 어벤져스. 예. 자, 첫 번째 코멘트부터 오늘 확인해 볼게요. 예. 베어드 증권입니다. 윌리 델위치가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증시 7주 조정 후에 6거래일 반등한 것뿐이다. 배경은 달력이 5월에서 6월로 바뀐 것뿐. 무역 분쟁의 센티먼트, 익숙함 확인 필요하다. 그 캘린더 이펙트라는 증시 용어가 있을 정도로 아무런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큰 경제의 어떤 기업 실적의 그 변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달이니까 그냥 안 좋고 5월이 끝났다고 그냥 오르고 이걸 이제 캘린더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 뭐 이런 거에 의미 둘 것도 없다. 그다음에 제일 지금으로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브렉시트의 네. 어떤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이제 거의 사라진 것처럼 이제는 브렉시트 뭐 누구도 신경 안 쓰잖아요. 익숙해진 것처럼. 무역 분쟁도 어차피 트럼프 내년 재선을 위해서 선거 기간에 임박해서 타결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좋아할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센티먼트가 무역 분쟁 또 중국에서 뭐라고 독설했어 뭐 그까이 거 뭐 하루 이틀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잘 아시지만 그 연예 대상도 드라마가 4월달, 5월달에 잘 되면은 연예 대상 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10월, 11월 달에 그렇죠. 드라마가 대박이 나야 대박이 나요. 연말에 연예 대상을 받죠. 그럼- 오랜만에 비유가 너무 찰떡이었다라고 그러니까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5점.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대상. 평가를 받고 글로벌 대상. 대상이요? 예, 그러니까 그렇고요. 트럼프 입장에선 내년 11월 4일 미국 대선이니까 그때 임박해서 타결을 해야 자기한테 이제 어떤 득표나 지지율에 있어서 상승 효과가 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이제 트럼프와 이제 중국이 이렇게 뭐 클래시가 되는 게 오히려 더 극적인 타결,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 그거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좀 세게 나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나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협상 타결의 의지가 있었으면 뭐 벌써 했겠죠. 이미 협상 타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는 뭐 좀 그렇지만 이거 팩트거든요. 네.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 근데 그 공산당은 어떤 게임에 있어서 승부에 있어서 반칙을 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예를 들어서 협상을 타결을 하려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행을 안 하면 이제 또 나중에 싸우면 되는데 아예 협상 자체를 저렇게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막 베이징에 3번을 갔다 오고 막 여기 또 이강 그 부총리가 막 네네. 워싱턴에 오고 하면서도 결국 협상 타결을 안 한 거는 뭔가 둘 다 뜸을 들이는 공통의 목표가 있지 않나. 정치적으로다가 공통의 또. 목표를 위해서. 또 한 번의 음모로. 음모론으로 또 한번.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타이밍은 좀 설득력이 있었던 예, 예. 거는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코멘트 보겠습니다. 전 연준 부의장 앨런 블라인더입니다. 야수의 먹이죠. 키우는 것 경계해야 한다. 무역 정책 중요성 불구 쫓기듯 금리 인하. 트럼프의 연준이 구제금융 주는 격이다. 오랜만에 뵀는데 많이 좀 그러게요. 옷을 노세- 많이 변하셨는데요. 노세. 아니 많이 좀 네. 수척해지- 연세가 드셨네요. 수척해지셨네요. 그러니까 네. 세월의 흐름을 좀 그대로 얼굴에 힘드셨나 반영하신 봐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몰라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진을 오랜만에 뵀는데 하여튼 이분이 표현하기를 feeding the beast라고 비스트가 누구죠? 누구겠어요? 전 아닌데. 저도 아닌데. 미국에 저예요? 일단 털이 네. 야수처럼 이렇게 머리 위에 난 분이 한 분 있는데 feeding the beast라고 표현하면서 트럼프를 잘못하면 이제 스포일러 차일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연준이 고려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거시, 미시, 그다음에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트레이드 팔러시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것 때문에 쫓기듯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오히려 연준이 대통령의 어떤 뭐 베일아웃을 주는 것이다. 구제금융. 예, 근데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을 사실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으로 커버해 주는 건 맞지만 저렇게 트럼프 개인한테 조공을 바치듯이 이런 금리 인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글로벌 탑뉴스에서 보셨겠지만 6월 FMC가 18, 19일, 예. 그다음에 G20 오사카 정상회담이 28일, 29일 딱 열흘 전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6월 F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지하게 나왔다. 아니면 또 very soon 이런 표현이 아니면 시장이 100% 실망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G20 정상회담 열흘 전이 FMC인데 이 자리에서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의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고 하면 G20에 트럼프 시진핑 회담이 깨질 거라는 걸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리 어차피 트럼프 시진핑 만나도 안 돼. 미리 열흘 전이지만 안 된다는 걸 전제하에 금리 인하 고려해야 돼. 이렇게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더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그 다음에 금리는 뭐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 6월까지는 보류, 7월 이후로 좀 생각을 하반기 그래서 해봐야 어제 될 것 저희가 같아요. 뉴스 브리핑에서도 얘기했듯이 7월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 60%. 지금 상당히 많이 7월을 기대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요, 시장에서는. 높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역대 금리 인상 이 시즌을 보면 연준 그 프로젝션 나오는 3, 6, 9, 12월에 보통 금리를 움직이고 네네. 그 다음에 또 12월하고 7월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12월 달에는 이제 연말 경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월 달은 휴가철 경기 때문에 솔직히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보다 인상이 더 많았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번에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 상당히 또 이례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 한다고 하면 또 실망이 너무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7월에 하려면 6월 FMC에서 뭔가 군부를 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트럼프로 하여금 앞에도 보신 대로 야수에게 먹이를 주는 격으로 그래 연준이 내가 주문한 대로 금리 인하를 시동 걸었지 나는 이제 무역 협상을 내 마음대로 막 세게 치고 나가도 되겠구나. 내가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간다. 하면 좀 약간 체인 리액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거일 거는 같은데 예. 그대로는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예. 이렇게는 보셨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도이체방크 거 보겠습니다. 예, 앨런 러스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달러 가치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다. 내년 재선 위에서 약달러를 밀어붙일 듯하다. 글로벌 GDP 인플레이션의 하방 압력이 우려된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무역 적자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달러 가치가 지금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연준이 작년에 금리 4번 올렸잖아요. 네. 근데 금리를 4번 올리기 이미 전부터 달러 인덱스가 한 100까지 근접을 했다가 지금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예, 예.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의 환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 건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게 오히려 외환시장 개입 아닌가요? 이건 구두 개입이 지금 달러 가치 금리 너무 높아 이 문장만 보면 이것이 구두 개입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건 대놓고 아닙니까? 다이렉트 구두 개입이죠. 예. 당연하죠. 예. 근데 남은 안 되고 나는 되고 이 심리는 원래 뭘까? 그렇잖아요. 아 그게 그런 건가요? 원래 다 아시면서 왜 아시는 분이 아, 왜 우리가 그러세요? 뭐 트럼프 얘기 뭐 예. 하루 이틀 하냐고 여기서는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아는데 알죠. 이제 어쨌든 이번 G20 그 정상회담에서 당신들이 말이야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달러가 원치 않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외환시장 개입, 구두 개입 뭐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당신들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이제 떠넘기기식 발언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니까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을 공급하는데 이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는 뭐 달러 가치가 오른 날 상품 시장이 내리고 뭐 이제 이거와는 반대로 오히려 전 세계 글로벌리 약 인플레이션을 미국발 수출이 나오는 그런 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요거는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북한 이야기 좀 깊이 있게 볼까요? 자, 마지막 코멘트 보겠습니다.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랑코브입니다. 북한 최근 미사일, 미국의 팝업 기능, 트럼프, 김정은 3차 회담 복귀에도 완벽한 비핵화 협상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거고요. 완벽한 비핵화 협상이 그럼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노이 회담 직전 김정은이밖에 없었고 네. 혼자 이제 사기 나겠는데 요 분이 국민대 교수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김일성 대학을 나온 러시아인으로 북한 전문가거든요. 우리나라 매체에도 몇 번 네, 몇 번 나오셨죠. 그리고 작년에 저는 신기한 걸 봤는데 북한의 어떤 그 대외 뉴스 채널 NK 뉴스가 있는 거기서 이분이 팟캐스트를 또 진행하는 네? 걸 들었어요. 아 진짜요? 여러 가지 하시네요. 네, 하여튼 뭐 죄송하지만 능력이 폴리페서의 많으시네요. 느낌이 상당히 네. 강한 분인데 어쨌든 간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이 이렇게 뭐 발사하고 나서 성격이 뭐냐 오히려 트럼프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이제 괜찮아. 편을 들고 했는데 그게 야 우리 잊은 거 아니지? 약간 이렇게 팝업창의 기능을 우리도 했다는 봐줘. 거예요. 리마인더. 하노이 이후에 나 잊은 거 아니지? 뭐 이런 거. 새벽 2시에 전 남친의 문자 자니? 오늘도 역시. 그런, 어디야? 그런 걸로 치면 갑자기 김정은 요 분에 대한 네. 심리가 갑자기 이렇게 좀 떨어지네. 아. 잔이는 좀 심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잔이 싫어요? 네. 아. 어제 하셨어요? 아니요. 자 너무 감정이입하지 예, 맙시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북미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3차 회담에 복귀는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완전한 비핵화 협상은 매우 어려울 것이고 지난 하노이 회담을 돌아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사람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다 들어주고 속아줄 것처럼 하다 마지막에 뒤통수를 딱 치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렸죠. 김정은은 2박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가면서 상당히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많이 힘들었을 울었다는 거예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CVID를 김정은이 CVID를 당했는데 당해버렸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협상 타결까지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대북주는 반등시 무조건 비중 축소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 또 이호 여사님 별세 하시면서 네. 또 이제 뭐 북미 뭐 그리고 남북 여러 가지 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 또 커지는지 지켜봐야겠네요. 기회가 일단, 있을 때 덜어내셔야 된다라고 일단 조언을 이번 해주셨으니까. G20 정상회담 때 앞에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예 그냥 딱 기사를 트럼프 어쩌고 저쩌고 스케줄드 네네. 문 대통령과 회담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과연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솔직히 한국하고 미국 그 외교 채널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약화되어 있는 그쵸. 상황이라 그렇죠. 상황이죠. 여기서 문 대통령이 돌아와가지고 트럼프도 김정은 답방을 지지한다고 했다. 혹은 인도적인 북한 지원을 지지한다고 했다라고 해도 또 미국에서는 저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 여간 이런 불신이 좀 너무 커져 있지 않나. 또 아니 자꾸 이 봐요. 뇌피셜로 자꾸 방통위에서 전화 오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두 분이 왜? 흥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눈빛만 봐도 서로 모든 마음을 그럼요. 읽으시는 나를 부럽네요. 테러리스트로 만들어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꿀팁도 오늘 주셨고 예, 예. 분석도 심도 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북한 이야기 그리고 연준 트럼프 여러 가지 이야기해봤네요. 오늘 여기서 김인수 마칠까요? 장관 함께했습니다.